더 길게 더 많이 적는다고 A 등급 아니고요. 유아교육 박사님처럼 단어 문장 고급스럽게 쓴다고 해서 좋은 일지가 아닙니다. 현장 평가자가 선생님들 일지에서 찾는 게 뭘까요? 선생님들은 보육 일지에 어떤 내용을 드러내서 쓰고 계신가요? 현장 평가자가 내 일지에서 찾는 걸 한눈에 보이게 써보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는 일지. 그런 깔끔한 일지가 어떤 일지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예를 보여드리죠. 평가의 기록을 한 가지 색으로 작성해서 모든 글을 하나하나 읽어봐야 하는 일지와 중요 내용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놓은 일지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찾는 내용을 친절하게 옆택으로 표시해 둔 일지와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요 사항을 빨리 체크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육일지 작성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현장 평가자들이 내 일지에서 뭘 찾는지 모르겠어요. 지표책 보고 대충 맞춰봤는데 정말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자신의 일지를 바로 체크해 볼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자신의 일지를 출력해서 앞에 두시고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보육일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일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난 상황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놀이 지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요리로 비유하면 교사는 그 요리에 양념을 더해줘서 그 요리가 더 괜찮은 요리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놀이를 더 괜찮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글로 적어둔 것이 바로 보육일지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이들의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놀이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교사의 지원. 그 기록 한번 보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보육일지를 가져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지에서 놀이 주제, 교사의 기대와 기간과 연령 등의 표시가 되어 있나요? 요즘은 교육 목표를 생략하고 교사의 기대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 또한 있으나 없으나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전 간식, 실내 놀이, 바깥 놀이, 배변 활동, 점심 식사, 낮잠 등 일상과 놀이가 모두 잘 섞여 있나요? 이것 또한 대부분의 일지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오전 자유놀이 시간 1시간 연속적으로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현원에 50% 이상이 등원했을 때부터 자유놀이 시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예를 들면 10명 중에 다섯 번째 등원 친구가 놀이를 시작할 때부터 자유 시간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오후 자유놀이까지 합쳐서 총 2시간 이상 실내 놀이가 계획되어 있는지 보세요. 다섯 번째, 바깥놀이가 연령 기준으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보세요.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그 외에는 매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 시간에 손 씻기 시간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 씻기 시간은 반드시 따로 분리해 주세요. 그다음 특강 시간이 12시 이후 계획되어 있는지 보세요. 11시 50분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 모두 체크가 되었다면 일단 시간 계획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일지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다음부터는 오전 간식 시간 옆에 특별히 수정하지 않는 부분이요. 거기에 오전 간식 시간 옆에는 영양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붙박이로 써 넣어 보세요. 매번 바꾸시지 마시고요. 손 씻기 시간에는 위생 교육한다는 내용을 써 넣으세요. 매번 바꾸시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전 실내 놀이에는 영역은 생략하고 놀이 제목만 써 주세요. 안전교육 내용, 기본 생활 습관 모두 실내 놀이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다 놀이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바깥 놀이에는 제목과 대체 활동도 함께 넣어 주세요. 다음은 선생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실행평가 및 지원 내용입니다. 선생님 일지를 한번 보세요. 아마 대부분 첫 번째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다고 관찰들이 적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적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바깥 놀이를 갔는데 아이들이 나무에 열매를 따서 아이들의 주머니 속에 넣어옴. 아이들의 열매를 모두 함께 모아서 교실에서 다시 관찰했음.
내일은 이 열매를 투명통에 담아 교실에 비치할 계획임. 그 다음 날의 일지입니다. 어제 가져온 열매를 투명통에 담아 교실에 비치함. 이게 실행평가 지원 내용의 핵심이고 끝입니다. 어렵나요? 아이들 관찰을 하고 놀이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행한 거죠. 이 선생님은 바깥놀이 가서 선생님이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 다음날 지원을 했고 그것을 일지에 써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평가 지원 내용의 핵심이고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절대 길게 느려뜨려 쓰지 마세요. 짧게 핵심만 쓰셔서 읽는 사람도 편리하고 쓰는 사람도 편리하게 윈윈하는 일지를 쓰자고요. 추가로 바깥놀이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평가 바깥놀이 칸을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 주에 해당하는 제목과 간단한 관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깥놀이 칸을 따로 나누는 이유는 바깥놀이가 만 0세 외에는 매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편하려고 만든 겁니다. 매일 나간 건지, 안 나간 이유는 뭔지, 안 나갔다면 무엇을 했는지, 다른 놀이평가와 함께 같은 색으로 써 있다면 현장 평가자가 찾기 불편합니다. 제일 마지막 칸에는 비곡칸 하나 만들어 두시고 다음 주 지원해야 할 부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더 많이 적는다고 A등급 아니고요. 유아교육 박사님처럼 단어 문장 고급스럽게 쓴다고 해서 좋은 일지가 아닙니다. 사진 붙인다고 A등급 일지 아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현실적인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깔끔한 일지입니다. 현장 평가자가 보기에도 한눈에 확 들어오고 작성하는 교사도 크게 고통 없는 일지 모두 다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정사탕 크루를 모집하고 있어요. 활동 방법은 저희 단톡방 입장하셔서 평가제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거 같이 공부하실 수 있고 관찰 마치면 그 경험으로 평가제 앞둔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선생님들의 평가제 고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정사탕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선생님들의 또 다른 고민, 관찰 일지와 총평 쓰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아마 관찰 일지는 영상 한 편으로는 끝내기 어려울 것 같고 활용편도 필요할 것 같으니 2부작으로 준비될 것 같아요. 계속 함께 하시려면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